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멋진 SUV 차량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바로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작년 말에 풀체인지가 되어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인데요. 이 차의 외장 컬러도 아주 따끈따끈한 피렌체 레드라는 강렬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컬러는 라이트 클라우드라는 아주 밝은 화이트에 가까운 그런 화사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멋진 레인지로버 스포츠 시승 차량은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류익현 주인님께서 차량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딜러분한테 차를 구매하면은 저한테 뭐가 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딜러분에게 계약하시고 뭐 출고하신다고 해서 제가 받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제가 진짜 이 딜러분 괜찮다, 이 딜러분한테 믿고 사셔도 된다,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딜러분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류익현 주인님께 따로 차량을 뭐 출고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득이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류익현 주인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국내 두 가지 파워트레인 4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디젤,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는데 디젤 1종, 가솔린 3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라인업만 보더라도 어느 파워트레인에 더욱더 집중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디젤보다는 가솔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디젤입니다. D300 다이나믹 HS이라는 디젤 엔진에서 가장 옵션이 많은 모델입니다. 당연히 디젤이 한 트림밖에 없긴 하지만 그 한 트림이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레인지로버 스포츠 D300을 시승한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디펜더 110 D300 HSE 트림에 계약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디펜더 110 D300이랑 레인지로버 스포츠 지금 D300이랑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주는 똑같은 디젤 엔진의 느낌은 디펜더의 디젤과는 얼마나 다를지, 뭐가 다를지 이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확실히 디펜더보다는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더 윗급이죠. 브랜드로 봤을 때나 가격적으로 봤을 때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상위 클래스에 속해 있는 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펜더 110이 1억 2천이고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무려 3천만 원이나 발생을 하는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과연 3천만 원의 금액 차이는 운전자에게 체감이 될 정도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레인지로버 스포츠 D300 HSE 트림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펜더는 경쟁 모델은 아닙니다. 제가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타보는 거지 명확한 경쟁 모델은 보통 뭐 BMW X5나 벤츠의 GLE 그리고 포르쉐 카이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금액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벤츠 GLE보다 조금 더 비싸고 그리고 BMW X5보다도 조금 더 비싼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포르쉐 카이엔이랑 경쟁 모델이고 BMW는 X7이랑 금액이 좀 더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통 포르쉐 카이엔이랑 가장 많이 비교를 하시고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포르쉐 카이엔을 타보셨던 분들이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딱 타보시면 운전석에 앉자마자 그리고 엑셀을 밟자마자 좀 많이 다른 차다 라고 곧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 엑셀 반응에서부터 운전자에게 체감이 되는데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엑셀부터가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내가 엑셀을 쭉 밟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게 저항감이 크고 쭉 밟으면 쭉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카이엔보다 그렇게 뻑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쭉 밟자마자 확 튀어나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한 엑셀의 40% 이상을 밟아야 좀 곧장 튀어나간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반응 자체는 조금 GL이랑 GLS랑 유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벤츠처럼 김이 나진 않다라는 것이죠. 엑셀을 밟았을 때 팍팍 튀어나가는 뭐 X5나 X7처럼 팍팍 튀어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반응성 자체에서부터 카이엔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카이엔과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좀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승차감이나 엑셀 반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카이엔은 조금 빠르고 민첩하고 좀 핸들링도 뻑뻑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전체적으로 좀 편안한, 이름은 스포츠지만 이 레인지로버 안에서는 스포티한 차량이지만 이제 다른 브랜드로 꺼내와서 비교를 해보면 이 스포츠성이 카이엔보다는 못 미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모든 사람에게 막 카이엔처럼 스포티한 SUV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스포티한 SUV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난 때때로 스포티함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게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도 여러 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다이나믹 모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이나믹 모드는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이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로 놓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레인지로버도 시승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승차감이나 이 운전 느낌이 레인지로버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런데 좀 크게 와닿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 요철이나 굴곡진 부분을 만났을 때 레인지로버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승차감을 제공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굴곡을 넘을 때는 레인지로버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조금 작은 요철이라든지 작은 포트홀을 만났을 때 레인지로버보다는 섬세한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레인지로버의 편안함을 100이라고 봤을 때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한 7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레인지로버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변함없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다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약간, 물론 이것도 충분히 좋아요. 충분히 좋은데 레인지로버와 비교했을 때 그 부분에서의 약간 섬세함, 디테일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도 이런 요철 지날 때 이렇게, 요게 제가 지금 레인지로버랑 똑같은 코스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레인지로버와는 차이가 난다. 같은 레인지로버 패밀리지만 확실히 승차감 부분에서는 급 차이가 느껴지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벤츠 GL이랑 BMW X5랑 만약에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첫 번째 이 소재 부분이에요. 소재 부분에서 확실히 레인지로버가 더 좋은 소재를 썼다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GL이나 X5도 충분히 비싸고 좋은 차량들이지만 이 소재 같은 부분, 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만져봤을 때 확실히 레인지로버의 소재가 독삼사보다는 더 좋은 소재를 사용했다. 확실히 영국차의 가죽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궁금했던 디펜더 110 D300과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디펜더 계약했다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께서 댓글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사실 이 차량을 제가 고려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3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금액 차이가 나기도 하고, 저는 디펜더라는 그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좋아서 디펜더를 선택한 이유가 컸거든요. 그래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고민하진 않았었는데 타보니까 확실하게 같은 엔진이긴 하지만 같은 엔진에 출력도 똑같습니다. 300마력의 토크 66으로 디펜더 110 D300과 지금 이 차량의 출력이 똑같은데, 출력이 똑같지만 일단 첫 번째로 크게 와닿은 부분은 이 소음과 진동 부분, 진동보다는 소음 차단 능력에서 좀 커다란 차이점을 느꼈어요. 제가 디펜더 리뷰에서 120km 정도 넘으면 풍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좀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차는 80km, 100km, 120km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 조용해요. 특히나 120km 이상에서의 고속에서도 이 차는 차량 내부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이라든지 소음적인 부분, NVH라고 하잖아요. 약간 운전자가 느끼는 불쾌한 부분, 그런 부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 느껴질까요? 저도 그 정도까지 속도를 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 진짜 감탄스러운 부분이다. 진짜 확실히 레인지로버가 이런 부분은 잘 돼 있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핸들링 부분입니다. 핸들링이 디펜더는 좀 느슨한 느낌이 있어요. 이 직경도 커서 그런지 내가 요만큼을 틀고 싶으면 이만큼을 돌려야 되는데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을 틀고 싶으면 딱 그만큼만 딱 틀어주면 그렇게 핸들이 즉각적이고 기민하게 핸들링이 조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핸들링 부분이 조금 더 쫀쫀하고 탄탄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세 번째는 코너링입니다. 코너링에서는 디펜더랑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왜 이 차가 레인지로버, 랜드로버 안에서 스포츠성을 가진 차량이구나 라는 걸 코너링을 타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코너링만 놓고 보면 레인지로버보다도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너링에 있어서는 확실히 랜드로버, 레인지로버를 모두 놓고 봤을 때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가장 뛰어난 코너링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실질적인 옵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옵션 차이라고 했을 때 제가 크게 와닿는 부분은 반자율 주행 시에 핸들 조향의 유무. 레인지로버 차량들은 모두 다 핸들 조향이 있거든요. 근데 랜드로버 차량들은 다 핸들 조향이 없습니다. 그래도 랜드로버도 1억이 넘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 차량들에는 좀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레인지로버 차량에만 핸들 조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너링이라든지 소음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느낀 이유가, 일단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디펜더는 이 플랫폼이 다릅니다. 플랫폼이 완전히 다른 플랫폼이에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신형 새로운 플랫폼, 즉 레인지로버와 똑같은 플랫폼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같은 플랫폼을 쓰고 디펜더와 디스커버리 5가 똑같은 플랫폼을 써요. 그래서 플랫폼에서 아예 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코너링이라든지 뭐 소음과 진동 이런 측면에서 제가 차이를 느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부분은 다음 세대 디펜더에서는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썼던 이 플랫폼을 그대로 디펜더에도 사용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지 순수 전기차, EV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디펜더 같은 경우에도 다음 세대 디펜더에는 플랫폼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플랫폼이 바뀌는 거지 뭐 디자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으니까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셀렉트를 가장 왼쪽 다이나믹 모드로 바꿔볼게요.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모드가 없어요. 오, 바꾸자마자 승차감이 완전 하드해졌습니다. 지금 바꾸자마자 아까 요철을 딱 넘어왔는데 딱딱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확실히 컴포트 모드,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전자암 같은데 약간 전자암으로 지금 배기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약간 V8 느낌이 좀 나는데요. 물론 이 사운드가 진짜 나는 건 아닐 텐데 이렇게 그릉그릉 이런 느낌이 나요. 이런 것도 감성을 잘 살려놨네요. 엑셀 반응도 기민해졌어요. 약간 요 정도가 이제 포르쉐 카이엔의 노멀 모드 정도의 엑셀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다이나믹 모드가 카이엔의 노멀 모드다. 그리고 이 차량의 출력은 300마력에 토크 66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쭉 힘을 내기에는 300마력이면 충분해요. 토크 66도 순식간에 고속으로 치고 올라가고, 지금도 속도가 한 130이거든요. 근데 풍절음 유입이 크지 않습니다. 당연히 바람소리 나는데 신경 쓰일 정도의 풍절음은 아니고, 와, 고속주행 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SUV인데도 진짜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타보니까 디펜더와는 좀 차이가 나는구나, 이래서 좀 더 비싸구나 라는 게 이제 고속주행을 해보면 좀 느껴지고, 이 운전석의 높이 자체는 스포츠라고 해서 더 낮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차량도 충분히 높아요. 카니발보다도 높고, 지금 렉스턴 스포츠 칸이 앞에 있는데 칸보다도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냥 스탠다드 전고거든요. 근데 이 전고를 또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높아지게 이제 전고를 낮출 수도 있고, 승하차 할 때는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전고를 낮출 수도 있고, 오프로드 시 도감 같은 거 할 때는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차고를 낮추고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이 차량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이 디젤 엔진이잖아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인데 밖에서 들었을 때는 확실히 디젤 엔진 느낌이 딱 나긴 합니다. 가솔린보다 시끄러운 건 팩트예요. 근데 안에서 탔을 때는 디펜더만큼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젤인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숙하고 조용한데, 물론 이거는 아직 신차 컨디션 얼마 타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 5만 킬로, 10만 킬로 넘어가게 되면 확실히 좀 가솔린 대비해서 좀 차이가 드러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꽤 깊은 코너를 돌아 나가 볼 건데요. 이렇게 속도를 좀 내보면 확실히 코너에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이 차량의 장점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너에서 조금 더 자신 있게 푸시할 수 있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은 이 스포츠 차량인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는 좀 느슨하게, 좀 평온하게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간다면, 디펜더는 전고가 높고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도 전고가 높아서 코너에서 약간 속도를 내기 부담스럽다면,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확실히 코너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SUV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저속보다는 고속주행 안정성, 고속에서의 승차감이 정말로 좋습니다. 저속도 물론 좋은데 고속을 달릴 때 이 특유의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들의 그 평온한 그 고속주행 안정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레인지로버 스포츠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부분이고, 지금 차가 좀 막히니까 바로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오른편에 있는 버튼들로 활성화가 가능하고, 바로 셋 버튼만 눌러주시면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속도를 이렇게 짧게 올리면 2km씩 올라가고요, 쭉쭉 올리면 10km씩 설정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100km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드로버 차량들과의 큰 차이점은 핸들 조향이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핸들 조향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반자율 주행 사용하면서 핸들에서 손을 떼도 돼요. 그렇지만 디펜더나 디스커버리 5 같은 경우에는 핸들 조향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에서 손은 계속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손을 안 잡으니까 계기판에 항상 손을 스티어링 휠에 두십시오 라고 뜨고 이렇게 청각적으로도 경고를 하게 돼요. 그랬을 때는 그냥 손을 이렇게 터치만 해주시면 연장이 됩니다. 정전식으로 돼 있어요. 따로 잡아서 흔들지 않더라도 그냥 손만 터치해서 올려놓으면 다시 또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차,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속도를 줄였을 때 급제동하게 되면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고, 또 급가속하게 되면 또 무게가 뒤로 쏠리기 때문에 좀 거북할 수 있는데,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를 잘합니다. 갑자기 지금 차들이 빠져나가서 속도를 낼 거예요. 속도를 낼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도 쭉 속도를 올립니다. 속도를 올리고 있고, 앞에 갑자기 차가 들어왔을 때도 아주 유연하게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너가 좀 깊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핸들을 살짝 개입을 했는데, 지금도 차가 앞에 있죠. 아주 부드럽게 속도를 줄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차가 무겁지만 크게 운전자가 가까워지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반자율 주행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 능력도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핸들 조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총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카이엔보다 스포츠성은 부족하지만 확실히 카이엔보단 편안하다. 그리고 BMW X5 그리고 벤츠 GLE와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럭셔리 SUV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디펜더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디펜더보다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디펜더는 또 디펜더만의 매력이 있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좀 더 도시명 SUV의 세련된 익스테리어와 좀 더 멋진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또 레인지로버 스포츠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두 차량의 컨셉은 당연히 다릅니다.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의 층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 지원해주신 브리티시 오토 동대문 전시장 류익현 주인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 차량도 동대문 전시장에 있는 시승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시승 원하시는 분들, 이 차량뿐만 아니라 디펜더나 레인지로버 모두 다 시승 차량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류익현 주인님께 시승도 해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에 이어서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과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레인지로버 스포츠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